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금과 은을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은 실물 금과 실물 은을 말하는데 언제 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 금과 은을 사기는 사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금과 은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금과 은은 자산을 다변화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심리예요, 심리. 네, 그 심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한 자산에 너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몰빵해 놓으면 심리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몇 프로, 귀금속으로 몇 프로, 현금으로 몇 프로, 그 외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또 다른 투자 자산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심리가 컨트롤이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금과 은을 사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금과 은의 시세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지금 이 귀금속들을 사는 건 어떨까요? 8월 21일 대략 20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뭐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금값이 계속 오른다. 가격 묻지 말고 사라. 이런 기사를 보고 금을 사야 될까요?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10%는 금과 은으로 구성을 해라. 하지만 시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꼭지에서는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지점은 귀금속 시세의 중기 고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눌림목이 나올 텐데 이때 사는 게 좋아요. 먼저 은의 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은의 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3달에서 5달 정도는 내릴 확률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은의 주 차트를 볼게요. 주 차트 또한 앞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쭉 내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정도? 12주에서 20주 정도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1차트를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고점에서 장대음봉 두 개가 생성이 됐어요. 이 장대음봉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큰데 이 이후로 크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세가 아래로 향할 겁니다.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스토캐스틱은 이런 모양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는 이런 정도. 그래서 이때쯤에 산 사람은 지금 팔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매입을 중단을 하고 지금 이득 구간이라면 파는 게 낫겠지만 매입한 물량이 적은 수준이라면 그냥 이 정도 물려 있다가 여기에서 비중을 더 크게 잡는 게 유효할 것 같아요. 금 시세도 마찬가지로 은하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등락폭은 조금 더 적겠죠. 앞으로 쭉 내리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금의 주 차트입니다. 주 차트도 마찬가지죠. 한번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런 모양. 수렴하는 가격대는 급등했던 만큼의 반절 혹은 그 아래 정도까지, 이보다 더 아래를 생각한다면 이 횡보했던 구간 정도까지는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1차트를 보면 더 세밀하게 살필 수가 있죠. 분명히 높은 확률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흐름, 이 정도쯤 급격히 하락한 만큼 다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오른 만큼의 중간 가격대까지 혹은 이 아래 그리고 더 떨어져 봐야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올 것 같은데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하락이 잦아들 걸로 예상되는 시기를 그려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2월, 1월 정도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는 매입을 중단을 하고 올해 12월, 내년 1월, 2월 즈음에 다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실물 은이나 금을 매입하는 게 좋겠네요. 결론은 은과 금으로 자산을 해지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해버리면 우리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해지한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은 없겠죠?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가 살짝 꺾인 상태에 있는데 아마 안정이 됐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라면 1200원 중반대를 크게 돌파해서 1300원, 1400원대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산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실물 은과 실물 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화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달러라든지 달러화로 표시되는 자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은과 금이에요. 1달러에 만 원이 되든 2만 원이 되든 이런 귀금속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굳이 은을 자꾸 먼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귀금속이 금보다는 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을 먼저 차트를 보고 결론에서도 은을 먼저 앞에 써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금도 많이 오르긴 할 테지만 은보다는 상승폭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금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이상 투자 목적으로 혹은 자산을 해지하려는 목적으로는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분명히 금과 은의 고점 구간이니까 매입을 중단을 하고, 이 블로그에서는 고점이 오기 전부터 수차례 말을 했어요. 다시 사는데 언제 사냐면 올해 말 12월부터 내년 3월쯤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명확한 매수 포인트가 보이겠죠. 그럼 그때 알려드릴 거고, 골드뱅킹이라든지 그런 걸 사면 안 되고 꼭 실물을 사야 돼요.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골드뱅킹 이런 건 다 소용이 없고 진짜 손에 쥐고 있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골드뱅킹 그런 게 아닌 실물로 은과 금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대치 매수를 하시고, 이건 저번에도 알려드렸었죠. 코인스투데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캐나다 조폐국에서 만든 메이플리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물 은과 금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로써 구독자가 67명이 됐어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베스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